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보시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낮아졌거든요. 원래 올해 GDP가 예상이 얼마였어요? 2.1%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7%로 수정이 되어버렸죠. GDP 예상치가 낮아졌다는 건 분명 시장에도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올해 실업률 어때요? 실업률도 더 높게 수정이 되었고요. 또 물가 상승률은 말해 뭐예요? 연말까지의 예상치가 이전보다 확실히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관세 영향도 좀 있겠죠. 이러면 증시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달팽이님, 님은 주식을 팔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번 달도 적립식 매수를 했거든요. 그것도 평소 달보다 더 많이 샀고요. 3월 4일날 적립식 매수하고 캡처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 삼성전자 우선주와 더불어서 미국 ETF들도 이전 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매수해 놨어요. 솔직히 전 이렇게 남들이 주식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가질 때, 막상 예전보다 상승률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재미없어 할 때, 오히려 주가들이 하락하니까 더 떨어지겠지 하면 모두가 입 벌리고 있을 때, 이럴 때가 좋은 주식을 값싼값에 매수하기 가장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을 저는 매달 실천으로 옮기고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삼성 같은 이런 국장이 조금씩 살아나 주면서 그나마 위안을 주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반대로 미장이 잘 나가다 힘을 못 쓰고 있죠. 뭐 관세다, 인플레이션이다, 고평가다, 뭐다 조정받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 자료가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뭐냐면 100년간 주식시장의 집중도를 볼 수 있는 아주 의미심장한 자료예요. 제가 보니까 핵심은요, 특정 소수 종목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지금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지배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거든요.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1등 주식이 일반 주식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가,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회색 선은 시장 전체에서 탑 10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결국 집중도가 높아지면 다시 하락하는 현상이 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하는 시기 때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시장이 더 선방하는 모습도 자주 연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참고해 볼 만하죠. 제가 대충만 정리해드리면요, 이 1932년 요때는 대공황 시기였어요.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불확실성은 커지면서 소수의 우량주로만 투자가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었고요. 찾아보니까 1등 종목이 다른 종목들보다 대략 700배 이상의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60년에서 70년대, 이때는요, 경제 성장기 때 일부 기업들만 좀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중도가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이때 뭐 다들 아시는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당연히 관련주로 엄청난 투자 쏠림 현상이 보여졌었고요. 2020년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투자 집중도가 엄청 높아졌었고요. 최근에 역사상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현재 이 집중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요즘 외신을 통해 들리는 말로는 워렌 버핏도 시총이 높은 기업을 수익 실현시키고 중소형주로 조금 막 매수하는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버핏의 최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SPY나 부 같은 이런 ETF를 전량 매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린 반대로 하면 됩니다. 워렌 버핏의 이 포트를 보시면요, 말이 전량 매도지 포트에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의 수량이었고 비중이었어요. 전체 포트로 보면 거의 뭐 0.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버핏은 버핏입니다, 여러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튀어나온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부 같은 주식, 여전히 우리 노후 준비를 하는 저와 같은 일반인들한텐 여전히 최고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열심히 모아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제 말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역사를 믿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료를 믿으시면 되거든요. 이 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 까만색 선 있죠? 이게 S&P 500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란색 선이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그런 지수?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으로 공포 상태가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보니까 어때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한 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처럼 뭐 증시가 휘청휘청 될 때, 특히 미국 증시가 휘청될 때는요, 항상 나중에 지나고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어 왔음을 실제로 이 자료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장이 뭐 다들 무섭다고 뭐 예전에 오를 때, 지금보다 더 주가가 높을 땐 오히려 더 많이 샀다가 요즘 좀 무섭다고 안 사거나 덜 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공포를 느끼고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땐 시장은 오히려 항상 이후에 더 큰 수익률을 항상 꼬박꼬박 안겨주었다라는 점을 우리 절대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도 꼭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요즘 주식 유튜브가 좀 많아져서 저도 인사이트를 얻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는 조금만 하락해도 소음이 좀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오른 게 얼만데 조금만 하락해도 마치 우리의 투자가 오늘 당장 망한 것처럼 어필하시는 유튜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원투데이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용돈만 벌려고 시작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실제로 건강하게 내 노후 내가 준비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에 맞게 투자 방향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진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요 초록색 구간이 상승장이고요. 이 빨간색 구간이 하락장 구간이에요. 보시다시피 하락장? 뭐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이 초록색을 보시면, 강세장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달리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하락장과 비교해도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결국 자산시장이 우상향해온 이유거든요. 결국 주식시장은요, 특히 미국 시장은요, 장기적으로 항상 우상향을 해왔고요. 하락은 지나고 보면 일시적이었어요. 결국 상승이 더 길고 더 강력했다는 걸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산 주식이 정말 뭐 개잡주가 아니라면 공포에 팔면 손해예요. 인내하면 복리고요. 꼭 기억하세요. 공포에 팔면 손해, 인내하면 복리. 단기 보유, 적리식 투자, 특히 적리식 투자하는 구간이 저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면 더 열심히. 이 공식만 지키시더라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에 있어서 더 큰 도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되게 흥미로우실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주가가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이 검정색 선이 낙관론자가 이제 25% 미만일 때의 수익률이고요. 이 주황막 때는 일반적인 평균 수익률이에요. 왼쪽부터 해서 이제 3개월 뒤, 6개월 뒤, 9개월 뒤, 1년 뒤 이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신기하죠? 이 낙관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오히려 이 주황색 평균보다 이 까만색 보세요. 향후 더 높게 나오는,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결국 어떤 주식이든 비관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당장은 겁을 먹고 조정이야 있겠지만 오히려 돈을 벌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 그리고 적리식 투자를 매달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뭐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만 정답인 것 같아요. 반만. 이게 투자를 저도 10년 넘게 해보니까 뭔가 잡지식은 늘어나도요. 결국 자산 증식이 되는 구간은 특정하지만 일정하게 있더라고요. 이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사람들은요. 그 찰나에 짧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승 구간에 결국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투자를 오래간 해오면서 피부로 느낀 게 자산 증식이란 게 절대로 이게 막 매년 일정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뭐 10년간에 몇 차례 정도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조금 늘었네? 갑자기 좀 늘었네?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번 일정 구간 상승하면요 다시 잘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요 항상 하루라도 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좀 유리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1년 수익률은 뭐 365일 중에 크게 상승하는 단 일주일 정도 만에 그 수익률이 크게 갈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공포와 뭐 불확실성 때문에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모두 잘했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했겠고요. 어쨌든 우린 용돈벌이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오히려 이런 순간에 매수하면 되겠죠. 현금보다 우량한 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 뭐 그 어떠한 자산이든 생각보다 간단한데 사람이니까 이게 이성을 갖췄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억지로라도 상기하고 마인드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달팽이 구독자분들의 이런 흔들리던 초심이 다시 좀 제대로 세워져서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힘든 장기 투자,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